먹이를 저장한 위치는 오직 백로새만 알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만의 비축 창고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백로새에는 저장한 음식을 꺼내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백로새의 메뉴는 매우 다양합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딱정벌레, 도마뱀, 쥐, 개구리, 심지어 같은 종까지도 백로새의 사냥 목록에 포함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참새 한 마리가 백로새와의 싸움에서 1분도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백로새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먹이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부리 덕분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백로새는 높은 곳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화살처럼 돌진하여 먹이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갈고리 같은 부리로 먹이의 척수를 찔러 마비시킵니다. 먹이가 저항할 힘을 잃으면 도살자가 고기를 걸어두듯 백로새에는 먹이를 갈고리에 걸고 천천히 즐깁니다. 사냥에서 잔혹한 수법을 보여주는 백로새는 번식기에는 매우 온화하고 새끼들을 책임감 있게 돌봅니다. 백로새는 일부일처제를 따르며 암컷이 알을 낳은 후 수컷은 다른 새들처럼 번식에만 신경 쓰고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암컷과 함께 새끼를 부지런히 돌봅니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 백로새의 모든 활동은 둥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암컷은 먹이를 사냥해 새끼에게 주고 수컷은 둥지 주변을 경계하며 침입자를 발견하면 백로새는 강력하게 공격하여 적을 물리칩니다. 부모의 세심한 보호 덕분에 대부분의 새끼들이 성공적으로 자랍니다. 2011년 연구자들은 벨 1세마리의 새끼 백로새를 관찰했으며 그중 벨 12마리가 둥지를 떠나는데 성공했습니다. 둥지 이탈 성공률은 98.2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백로새가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지만 새끼를 기르는 데에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지닌 새입니다. 작은 동물들이 가시로 꿰뚫려 더러운 꼬치구이가 된 모습, 이것은 도살자로 알려진 백로새의 작품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백로새는 새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작은 육식 동물 중 하나입니다. 백로새는 도살자 새로도 불리는데 고기를 갈고리에 걸어두는 방식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백로새는 주로 유럽, 아프리카, 남중국 지역에 분포하며 작고도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새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백로새는 매우 바빠집니다. 새끼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백로새는 끊임없이 먹이를 찾습니다. 먹이를 찾으면 백로새는 그것을 가시가 있는 나무에 걸어두어 저장합니다. 이 방식은 두 가지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백로새는 먹이를 저장할 주머니가 없어서 자주 먹어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동물을 나무에 걸어두어 저장하면 여러 번 먹기에 편리하고 사냥 압박을 줄여줍니다. 둘째, 땅 위의 포식자로부터 먹이를 빼앗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사마귀는 밤부티어 딱정벌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귀가 딱정벌레를 치자마자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섭씨 100도에 달하는 부식성 액체가 양면에서 분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는 작은 크기의 곤충에게만 효과적이며 사마귀는 곧 회복되어 딱정벌레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곤충들 사이의 자위 전략은 매우 유사합니다. 위험에 처하면 이 딱정벌레는 등 위에서 악취 나는 액체를 빠르게 분사하여 적의 전투 능력을 즉시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걸어다니는 이 딱정벌레는 몸에 필요한 산을 얻기 위해 개미를 사냥해야 합니다. 딱정벌레의 위협에 직면한 개미들은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집결하여 공격을 시작하며 날카로운 턱으로 딱정벌레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딱정벌레는 고통 속에서 몇 마리의 개미를 걷어차고 그 틈을 타 도망칩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치기 전에 먹이를 찾고 있던 몽구스와 마주칩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에 직면한 몽구스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으려던 순간 딱정벌레는 엉덩이를 흔들며 부식성산 액체를 분사합니다. 방심한 몽구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딱정벌레는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작은 도마뱀은 자신의 몸 색깔과 유사성을 이용하여 딱정벌레의 걷는 방식을 모방하며 포식자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무기의 대가, 초당 700회의 분사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공격하는 밤부티어. 딱정벌레는 정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개미들은 수백 발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밤부티어 딱정벌레는 이렇게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내부 생리 구조 덕분입니다. 그들의 복부에는 2개의 특별한 방이 있어 화학물질을 혼합하고 저장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밤부티어는 효소를 사용해 화학 반응을 촉발하고 이 혼합물을 방출합니다. 이때 온도는 놀랍게도 섭씨 100도까지 상승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뜨거운 액체를 분사할 때 밤부티어는 정확히 방향을 제어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독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보이지 않는 사냥꾼인 사마귀는 톱니 모양의 2개의 날과 놀라운 공격 속도로 쉽게 먹잇감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막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물을 찾습니다. 브라질 거북의 몸속 물은 매 순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막의 강한 바람은 그를 약간 길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한편 다른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아르마딜로도 환경 습도 변화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는 곧 비가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검은 구름이 사막을 뒤덮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브라질 거북에 말라붙은 몸은 촉촉해집니다. 사막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풍부한 비가 모래 언덕 사이에 움푹 패인 부분을 채웁니다. 모래 아래의 암석층은 빗물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수천 개의 크고 작은 호수를 형성합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유명한 천호 사막입니다. 브라질 거북은 가장 먼저 호수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는 모래 언덕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시원함은 그를 되살아나게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 너무 좋아. 단물이 담긴 호수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근처 강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호수로 모여듭니다. 브라질 거북은 풍부한 먹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 사랑도 우연히 발견합니다. 비의 등장은 이 사막의 생명체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싹을 제공하며 몇 달 동안 그들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뒤늦게 물의 존재를 인지한 동물들은 급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삶은 나름의 방식으로 지속되며 동물들은 놀라운 적응력과 비범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한 아르마딜로가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예민한 후각 덕분에 그는 땅속 20cm의 깊이에 있는 맛있는 곤충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사막 표면 온도는 놀랍게도 70도까지 도달합니다. 아르마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즉시 굴을 파서 숨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이곳의 생존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지만 여전히 동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고 번성합니다. 먹이를 찾는 아르마딜로. 외에도 혼자 물을 찾으러 다니는 메기와 모래 아래에서 천천히 머리를 내미는 브라질 거북도 있습니다. 그는 5달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죽은 듯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브라질 거북은 예민한 후각 덕분에 공기 중의 작은 습도 변화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살아남기 위해